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2028학년도 대입 입학 전형 계획을 좀 말하려고 왔는데요. 확정된 게 아닌데 경희대에서 좀 안심하라고 내줬어요. 이게 경희대학교가 원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앞서서 말해주는데 보통 확정되는 내년도 4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지 이게 확정이니까 이게 맞다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경희대학교가 굉장히 이런 거 잘 알려주고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맥락에 숨겨있는 그런 문맥이 있어요. 컨텍스트에 숨겨있는 그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걸 짚어드릴 테니까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런 거는 아마 그걸 보고 좀 많이 말씀해주시는 그 사정관님들도 계시고 학교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까지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얻어갈 거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기본 방향에 대한 얘기인데 이 기본 방향에 대한 거는 교육 연계 첫 번째 5등급 체계 이렇게 바뀐 거, 그 다음에 준비 부담을 완화시켜서 자유로운 과목 선택하고 내신 등급이 좀 완화됐다. 그다음 포용적 전형 설계, 그다음에 불리한 교육 여건이 불리하다는 거는 결국엔 시골이나 이런 데하고 조금 교육 특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차이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입시 전형을 선진화했다는데 그 내용은 그냥 저희가 고교학 전제에 취지하고 말 맞춰서 요거를 같이 고려해서 우리도 하겠다라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가벼운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전형 계획에서부터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우선 수시하고 정시를 동시에 나타냈어요. 근데 수시에서 중요한 게 교과에서도 포인트가 있고 학생 종합에서 포인트 있고 그 다음에 정시 자체 이 세 가지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논술 실기는 그냥 유지 정도로만 파악하시면 되고 이 세 가지 포인트인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먼저 개괄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면 이 교과 전형은 이 교과 종합 평가 30% 요게 포인트로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부 종합에서는 이 서류형 얘도 30%예요. 30%로 들어가는 서류형. 그 다음에 이 수능형에서도 수능 100은 30인데 얘는 수능형 30이 포인트가 아니라 바로 수능 학생부시형 신설되는 얘가 70%죠. 얘는 요 세 가지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할 건데 어쨌든 신설되는 것 자체가 바뀌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어떤 대응을 하고 학생들 유불리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대한 내용이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죠. 요거에 대해서 바로 요 학생 교과 신설되는 종합평가가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교과가 원래는 성적만 보잖아요. 근데 이게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무언가를 더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게 내용을 보면은 그냥 심화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한 탐구다 이렇게 정도가 나왔는데 제가 예상해 보기로는 이거는 내가 어떤 수업을 들었는가, 그래서 수업에 대한 방향성, 고교학점의 취지에 맞춰서 이거를 교과에서도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 교과로 진행하기 때문에 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교과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굳이 과목을 맞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과는 성적만 보기 때문에 그것도 종합 성적만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어요. 일례로 내가 문과목들의 그런 교과 성적을 통해서 이과에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 물론 거기를 평가를 안 보는 학교는 못 보겠지만 그런 도구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걸 보기 때문에 학과와 관련된 수업을 듣는 게 교과에서도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게 유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졸업 예정자만 지원, 추천 제한이 없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해야 될 내용이 좀 다음 PPT에 있어서 먼저 좀 넘어갈게요. 바로 요 탐구 교과 진로 선택 과목이 석차 등급 vs 성취도에서 요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요게 가장 기상이죠. 요거 내용 때문에 학교 선생님, 일선의 일반고 선생님께서는 좀 오해하셔서 잘못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고1 학생들도 선생님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제 절대평가로 된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탐구교과, 이 탐구교과는 과학하고 사회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과학, 사회에 있는 탐구교과, 거기서 진로 선택 과목들 있죠. 그것만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과목들, 국어, 공통국어, 공통수학은 반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런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두 개를 봤을 때 유리한 거를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이제 상대평가, 절대평가 동시에 보니까 절대평가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것만 반영한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갈게요. 종합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면접형은 기존과 똑같아요. 바로 서류형이 신설이 됐죠. 자, 이 서류형이 큰 변화가 있어요. 바로 이 절대평가 성취만 도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면접형에서도 요것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석차 등급 플러스 성취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동시에 반영하겠다는 거거든요. 절대로 절대평가만 반영한다, 절대평가가 잘 나온 것만 반영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교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과학이나 사회 과목이 상대평가 부분이 기재가 안 되잖아요. 그 내용 때문에 요 내용이 추가된 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요 신설되는 거에서는 절대평가만 본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서류형으로 들어가면은 너무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는 자율전공, 자율학부만 다수를 이쪽으로 넣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율전공은 이제 절대평가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요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지금도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율전공 애들이 물리나 수학을 들은 애들이 잘 듣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어려운 과목을 이수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어려운 과목을 이수를 해.
근데 그게 1등급이 아니라 A만 맞는다 하더라도 높게 평가해준다. 자율전공은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의 그런 전공 접합성보다는 어떠한 과목을 잘 이수하고 잘 마무리했느냐가 핵심 포인트고, 그거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을 듣고 거기서 그래도 A 정도는 이수했다. 그 능력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만 그걸 반영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거 잘 고려하셔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인데 자율전공을 노린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려운 과목, 뭐 남들이 잘 안 들을 것 같은 그런 심화 과목을 잘 이수를 하시고 거기서 등급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마시고 A를 따서 학생부 종합에 서류형에 지원을 하겠다. 그런 예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수능 일반 전형인데 얘는 100% 수능이 30%만 반영이 돼요. 수능을 전부 수능으로만 보는 친구. 그 다음에 70%는 수능의 90, 학생부 10이에요. 선생님 10% 정도 반영되면 이게 뭐 이렇게 등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근데 왜 영향을 안 미치는데 왜 학생부 %를 했을까요? 자, 이거는요,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데 이거는 자퇴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수능 100전형은요, 검정고시를 보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요, 요게 학생부 %를 달아놓으면 자퇴생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검정고시가 아니라 학생 성적이 있어야지만 여기를 지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퇴생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요. 그리고 학생부 %라는 거는 굉장히 낮은 숫자예요. 한 20% 정도로 봤다면은 약간 적합한 그런 방향의 수업을 들은 애를 요구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10%는 정말 미미하거든요. 물론 그걸 조금 보긴 겠지만 중요한 건 수능 성적이란 말이에요. 자퇴생이 못 들어오게 막겠다는 거예요. 재수생은 들어올 수 있겠죠. 학생부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요걸로 인해서 애들 자퇴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든 거지. 그것 때문에 이제 정시도 뭐 학생부를 잘 준비해야 되고 교과 그런 얘기에는 좀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자퇴생 방지를 위해서 전형 구성을 이렇게 했다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계열 교과, 반영 교과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문, 자연, 예체능을 반영하는 거를 이렇게 두겠다고. 그 다음에 여기 대놓고 말해요. 자연계열 이수 권장이 있는데 수학은 18학점든 5과목 이상. 이런 게 바로 자율전공, 말씀드렸던 그 서류형, 학생부 종합의 서류형에서 크게 반영되겠죠. 그다음 과학도 6과목 이상. 그러니까 수학도 5과목, 과학도 6과목 정도 더 들어준 친구들이 아마 서류형 자율전공에서 여기서 A를 받은 친구들이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매우 중요하구나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이 확정은 보셨죠? 내년도 4월에 확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 내용이 반드시 100% 확정이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로 인해서 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 이거는 어디까지나 경희대의 말입니다. 모든 대학이 이걸 따라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통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가 학교나 이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바꾸는, 교육부에서 바꾸는 정책을 굉장히 잘 따르고 고민을 많이 하는 학교예요. 이런 말은 좋은 학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정책을 빨리 흡수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순서가 제일 앞장서서 무언가 적용하는 학교예요. 그 말은 다른 학교들은 경희보다 약간 늦어요.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학교들은 경희대보다 1년 더 늦게 반영하는 케이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희대에서 2028년도 사항이 이렇게 발표했다고 해서 모든 학교가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예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로는 아마 몇 학교가 이렇게 반영이 될 거고 대다수의 한 70%의 학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한 2029년,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이런 방향으로 만약에 여기서 성공 사례가 잘 드러나면은 많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희대하고 좀 친한 경희대 그런 루트를 빨리 따라가고 싶은 학교가 많으니까 이게 무조건 바뀌니까 우린 모두 이렇게 해야 돼. 특히 이거죠. 자율전공을 노리는 학생들이 뭐 다 절대평가가 될 거니까 요 자율전공, 이 서류대는 이 신설되는 자율전공이 많으니까 내가 자율전공을 들으면 무조건 과목 듣고 등급 1등급 안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경희대만이에요. 그리고 확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학교가 그럴 거란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등급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우선은 듣고 계시는 과목들 있죠. 그거 최선을 다해서 등급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시고 학생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내년도에 말하는 그 4월에 맞춰서 새 변형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거기에 수행평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과목 특히 지필고사 투표 열심히 하셔갖고 등급을 올리시고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대한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경희대가 경희대 맞춤으로 뭘 준비해야 된다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이 학생들을 위해서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과목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진로가 발견됐으면 그 진로에 맞는 수업을 잘 들으시고 내가 진로가 없다, 자율전공을 한다, 그럼 그 친구들은 뭐 쉬운 과목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어려운 과목 그냥 들으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다가 여기에 맞추는 전형에 맞춰서 공부를 해서 내놓으셔야지 내가 입학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좋은 학교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결과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